안녕하세요. 효율적인 기능 제할 남스 어프로치 동탄 바로본신경외과 남준로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치료 계획의 중요성입니다. 해당 내용도 잘 참고하셔서 그 치료를 진행하실 때 어떠한 형태로 비율을 조절할 건지를 고민을 해주십사 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중요한 내용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진료실에서 재활치료할 때 이삿짐 인부에 대한 설명을 잘 하거든요. 환자분들한테도. 그래서 동일한 내용도 환자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시로 이제 10명의 이삿짐 인부가 있다. 이때 6명과 4명으로 나눌 건데 이 6명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서 일을 덜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동일한 이삿짐 양을 옮기고자 했을 때 나머지 4명이 6명이 일을 못했던 것들을 대신하면서 일을 더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반복되는 것들이 이제 계속 지속되면 결국 아프다고 하는 사람은 일을 안 하고 있는 6명이 아니고 4명이 이제 아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치료적인 접근을 할 때 재활에서는 이제 목표가 있거든요. 목표는 10명의 이삿짐 인부가 모두 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10명이 다 제각각 일을 원래 역할대로 다 돌아가려면 과하게 일을 한 4명은 일을 좀 덜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일을 못하고 있었던 6명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을 시키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때 이제 가장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될 게 6명 너 일해 4명 너는 쉬어 이런 형태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일하는 거를 훈련시킬 수 없다입니다. 이 관계가 뭐냐면 인체에 대한 근육과의 관계랑 똑같거든요. 근육은 거의 다 이제 협응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어떤 근육이 완전히 쉬고 어떤 근육이 일해라 이런 형태로 해서 근육을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떤 근육 힘주세요 하는 MMC에 대한 방식도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 10명의 이삿짐 인부가 있는데 이 이삿짐 인부가 결국 일을 제대로 하려면 6명이 일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일을 시킬 때 4명이 그러면 일을 안 하느냐? 무조건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안 그래도 몸 상태가 안 좋은 이 이삿짐 인부 4명이 또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 4명은 6명을 훈련시킬 때도 동원이 돼서 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삿짐 인부를 통해서 이제 비유를 들면 6명 일을 시키겠다. 이 6명을 일을 시키겠다라는 생각도 맞아요. 그리고 이 4명도 지금 몸이 만신창이로 너무너무 아프니까 이 4명을 달래주자라는 생각도 치료적 접근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면 6명을 일을 시키겠다는 생각이 이제 능동적 치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운동이거든요. 실제 아프다고 하진 않지만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형태의 신체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기능을 살리는 형태의 운동을 하겠다. 이게 능동적 치료고요. 6명이 일을 시키겠다라는 형태로 해서 접근하는 방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만신창이가 된 4명이 있어요. 이 4명을 어떻게든지 지금 통증이 있으니까 달래주자. 이거죠. 달래주자. 이게 뭐냐면 수동적 치료예요. 결국 몸을 막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중재자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이 통증, 아픈 것들을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치료사, 재활치료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근육에 대한 마사지가 들어갈 거고 관절에 대해서 관절 가동술도 들어갈 거고요. 신경 증상이 있다. 그럼 신경가동 기법이라는 테크닉이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이 테크닉이 적용되는 거고 일반적인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당장 아파요? 주사 하나 드릴게요. 약 드세요. 쉬세요. 그다음에 시술 해가지고 통증을 좀 줄여주자. 이런 형태로 해서 4명을 달래주는 형태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은 장단점이 분명하거든요. 자, 4명을 달래주는 건 아프니까 달래주는 거니까 통증 감소 측면에서는 좀 더 유리합니다. 예. 그리고 6명을 일을 시키는 거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수준을 올라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통증에 대한 감소를 여기서는 즉각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대신 장점은 4명이 지금 아프게 된 이유는 6명이 일을 안 해서 아프게 된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또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초반에
어떻게 조합을 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이때 고민할 게 뭐냐면 병원에 오신 분들, 기능재활 치료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만성 통증이거든요. 그래서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그러면 통증이 일부 감소가 됐을 때 대처하는 법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운동을 알려주는 것 자체가 통증에 대한 대처가 빨리빨리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마사지라든지 신경가동기법을 하든지 관절 가동수를 하든지, 그러면 이거 형태로 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늘었어. 그러면은 소위 통증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고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통증에 대한 그 BPS 모델에서 피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잘 조절이 됩니다. 그 불안도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당장 할 때, 당장 치료 초반에는 무조건 운동이라고 하진 않아요. 조합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조합을 잘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거고, 약도 마찬가지예요. 약도 당장 통증 있잖아요. 통증 있을 때 약 저 먹으라 그래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약을 끊어도 안 아픈 상태를 만드는 게 필요하니까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약을 안 먹는다, 그건 말도 안 되고, 약은 먹습니다. 근데 약에 부작용이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약도 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약, 주사를 섞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사지 테크닉도 교육도 하고, 뭐 관절에 대한 가동하는 법도 셀프로 할 수 있는 거 알려드리고, 신경가동기법도 치료사가 적용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중재자도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통증이 빨리 감소를 하겠죠. 그러면 불안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초반에는 아파서 오셨는데 당장 통증에 대한 감소가 있어야지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초반에는 수동치료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시간을 짬짬이 내가지고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결국 근본적인 형태로 치료를 해야 되니까 운동이란 걸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치료 계획을 짤 때 항상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진 않거든요. 초반에는 능동치료, 수동치료에 대한 시간 배분을 할 때 수동치료에 대한 시간 배분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테크닉을 써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환자분한테 교육을 하고요. 집에서 대처하는 법도 알려드리고, 그런 다음에 시간을 일부 쪼개서 능동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간 할애를 하겠죠. 그러면 솔직히 능동치료, 수동치료 비율을 계속 조정해야 돼요. 그러면 초반에는 통증 감소가 일단 일어나야지 그 환자분의 불안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동치료 비율이 당연히 존재를 하고, 이걸 해야 통증이 좀 빨리 감소를 하거든요. 약도 먹는 게 낫고, 필요에 의해서는 주사치료도 환자가 거부하지 않는다면은 주사치료 하는 것도 선호합니다. 근데 이제 하도 많이 주사를 맞고 오시니까 주사에 대한 극단적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병원은. 그래서 제가 함부로 주사치료를 권유하지 못해요. 그리고 재활치료 진행하다가 통증이 조절돼요. 불안도가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좋아진 상태를 유지하는 거는 결국 일 안 하는 애들 일 시켜야 되니까 운동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또 환자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운동에 대해서 또 차근차근 진행을 하겠죠? 이때 능동치료에 대한 비율을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후반기에 가면은 마사지 어차피 환자 교육 다 돼 있어가지고 혼자 다 하시거든요. 그러면 치료 시간의 거의 대부분이 능동치료 쪽으로 싹 넘어가 있어요. 치료 말미에는. 그러니까 마사지 할 게 별로 없어요. 아프지도 않으시고요. 근육 상태도 생각보다 많이 좋아져 있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거에 집중을 해가지고 여러 개의 운동을 다 체크하고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치료 마지막으로 가면 후반부에는 능동치료에 대한 시간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거를 잘 조합을 하셔야 돼요. 결국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단위 시간당 얼마나 내가 시간을 분배해서 할애해서 집중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치료 시간에 교육을 해가지고 환자가 혼자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환자분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불안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을 올리려고 이런 여러 가지 테크닉적인 것들을 혼자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뭔가 계속 교육을 해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 계획은 재활치료가 짠짠짠 해가지고 한두 달 안에 끝나고 이런 거는 거의 없거든요. 예. 정말 몸이 좀 괜찮았다. 그렇게 해도 한 달 반? 두 달은 될 것 같아요. 다 가르치려면. 그래서 결국에는 치료 계획이 엄청 중요합니다. 초반에 어떻게 할 건지, 후반에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교육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그 치료 시간이 만약에 1시간이다. 그러면 1시간 내내 입이 쉬는 시간이 없어요. 교육도 하고 행위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 이거를 조절을 해서 전달을 하고 교육을 할지를 정말 깊이 고민을 해주시고 중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 바로본 신경외과 남준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